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인과응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한 행동과 나쁜 씨를 뿌리고 어떤 나쁜 결과가 그 사람의 인생을 치게 되는지,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피해받은 사람들은 괴롭힌 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일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뽑아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는 좀 얼굴 들고 살기 힘들 정도로 좀 어떤 부끄러운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어떤 사기를 쳤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속였거나 사기를 쳤거나 해가지고 원한을 많이 사다 보니까 밖에 얼굴 들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원한을 가지게 되어서 그 원한이 증폭이 되어서 이 사람의 가족이나 자식, 후손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행하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의 자식들, 자녀들까지도 좀 이렇게 고통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 이 사람의 후손이나 자식에게 그 죄가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자식에게까지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식이나 후손까지도 굉장히 이제 나쁜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자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쁜 일이 생기냐면 자식의 결혼이 좀 안 되거나 뭔가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망신을 당한다던가 실력을 아무리 쌓아도 인정받지 못한다던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이 된다던가 불길한 결혼 생활을 한다던가 암튼 이 사람이 가진 업보가 너무 방대하고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주위 사람, 특히 이 사람의 후손에게까지 그 죄가 전가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 사람은 약간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업적인 거, 투자적인 거, 돈적인 걸로 뭔가 많이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집안이 풍비박살이 났거나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교육받고 이제 힘차게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의 재정까지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탈탈 털어먹어 가지고 다른 집안 자식들이 좀 안 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인과응보는 그 악행이 소문이 나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요. 얼굴 들고 살기가 어려워서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신점을 보러 가거나 점을 보러 갔을 때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사기꾼이 어느 낯짝으로 여기 왔냐고. 네 앞에서 기다리는 거는 너의 죄의 값을 받는 거와 동시에 네 자식까지도 안 좋게 될 거라고, 네 후손들까지도 안 좋게 될 거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신의 영역에서까지 굉장히 이제 노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을 건드렸냐면, 좀 신기가 있거나 기도발이 좀 먹히는 사람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마음 먹으면 저주를 내리면 다른 사람이 좀 저주받기가 쉽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도 잘 되기 쉬운 그런 사람들도 좀 건드렸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중 한 명이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에게 피해를 받고 난 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그런 큰 여파가 있고, 이 사람이 잘못 건든 그 사람이 뒤에 큰 신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꼭 신내림을 받지 않더라도 보호령이나 소신이 큰 신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생을 어떤 신과 인연을 맺어놓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약간 이 사람이 신의 풍파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후손들까지도 그 여파가 세게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리고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의 자식의 일생에 있어서 축하받는 일이거나 아니면 잘 돼서 파티를 열거나 상을 받거나 수상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대상을 타거나 인정을 받고 명예가 드높여진다는 거는 거짓된 거, 돈으로 산 거, 사기쳐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지.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의 자녀들은 명예운이 굉장히 많이 실추될 가능성이 있고, 축하받을 인생이 아니다. 축하받으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없게 돼요.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사람의 자손들까지도. 이 사람이 딸이나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손주 손녀가 있다면 그 후손들까지도 그 여파가 나쁘게 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사기를 많이 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참 사기에 관대한 나라죠. 관대한 사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는지,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나랑 같이 하면 너가 엄청 잘 될 거야, 승자가 될 거야, 맨날 이런 식으로 뭐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먹여서 사기를 쳤던 것 같고, 너 약간 자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자식들에게 이러한 돈을 물려주거나, 가족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사업을 같이 하거나 내가 투자한 대로 가야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가족들까지도 한 일가족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게 돼서, 한 명이 타겟이 되면은 그 타겟의 이제 아버지나 그 타겟의 아들까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끌어들여서 사기를 거하게 쳐먹는, 그러고서 내뺍니다.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요. 번호를 싹 바꾸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기 대상을 몰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명백하게 굉장히 나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참 개탄스럽게도 국가에서 처벌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인과응보 타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자 분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좀 큰 집으로, 깜빵으로 좀 보내버려야 되는데, 제 주변에도 사기 피해를 입어도 마땅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참 부조리하고 어이없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사기를 쳐먹고 참 대담하게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모색하는 대범함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에 찹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더 나쁘게 되는지 볼게요. 앞으로 모든 게 괜찮지가 않네.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의 플랜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여태 뭐 사기를 쳤다고 해도 뭐 대운이라던가 세운이 좋고 타고난 사주가 좋으면은 그 운빨로 좀 버티기 쉬운데 이 사람이 운빨이 좀 떨어지게 되고 옛날 피해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빠지게 되고요. 사기를 치려고 했을 때 그 원동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해도 좀 약간 거지처럼 보이는 게 또 이 사람이 핸디캡이라 그러거든요, 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내가 어디 아파트 몇 평에 산다라고 얘기를 입을 털어도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아, 이 사람 거진데 뭔가 그 전청조였나요? 그분처럼 부자인 행세하면서 사기치는 업을 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빨리 파악하게 돼요. 요즘 또 그런 수법들이 미디어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피해자들이 미리 이렇게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이 후손 이게 자꾸 뜨는데 그 자식들이 굉장히 나쁘게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그 자식들이 얼굴 들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자식들이 좀 위험한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좀 자멸하게 되는 사회적인 명예적인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식이 어떻게 나쁘게 되냐면 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에 빠지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굴 들기가 어렵고 굉장히 창피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갑자기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흐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기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굉장히 쪽팔리고 슬프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정신병까지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게 이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이 사람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해자의 자식들 후손들이 이렇게 나쁜 인연과 맺어지게 돼서 정신병에 얻게 되고 정신병이 있다면 증폭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 그게 이제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이 사람을 모든 걸 뺏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갑자기 한순간에 꽂히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심각하게 정신병동에 갇힐 지경까지 갈 정도의 어떤 정신병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해자가 너무 평온하고 아무 제지도 안 받고 벌도 안 받고 유유자적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회에서 벌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늘에서 신의 영역에서 이런 기운의 사람을 알아서 처단을 하고 자식까지도 기운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느꼈지만은 아무리 이제 리딩에서 미래가 좋게 떠도요 뭔가 금단의 사랑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사랑들 있죠. 뭐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등 이런 금지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좋은 운도 갑자기 거기에 티끌처럼 나쁘게 되는 어떤 불안정한 요소로 인해 인생이 확
꼬꾸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운이 좋고 세운이 좋고 사주가 좋아도 정말 그 성경에서 시키지 않은 일들의 반대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신의 영역에서 정말 어떤 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요즘 제가 좀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억울하고 피해를 보고 힘드시겠지만 이 사람이 피해를 안 보더라도 그 후손들까지도 나쁘게 되니까는 좀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너무 힘드시면은 상담을 받거나 카운셀링을 하시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면을 좀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 요즘 사기 수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 팀씩 움직이고 그 세 팀, 한 팀당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포진이 돼가지고 이게 자꾸 그 교도소에 가서 그런 동료들만 자꾸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악순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조직적인 스토킹과 그로 인해서 한 명을 가두리 쳐서 이제 사기를 치는 수법들이 너무 대범하게 이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다가왔고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제주도나 옛날에 분들은 이제 대문도 열어놓고 사셨잖아요. 옛날엔 제주도엔 도둑이 없고 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없다고 했는데 도둑이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선조분들과 조상님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DNA는 그렇게 남을 사기치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비 사상이 있는데 자꾸 사회가 이렇게 미개하고 짐승처럼 변한다는 거는 참 개탄을 노르시고 또 이거는 개인의 양심을 떠나서 어떤 한 체제와 어떤 지도자의 역량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이제 타 문화나 타 지역권 타인종 이런 분들이 또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염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은 이제 이 사기꾼들 뿐 아니라 이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이런 시리즈를 좀 앞으로 제가 찍어 보려고 해요. 이거를 찍기 전에 하나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참 유명인 분들도 그렇고 이제 뭔가 결혼 사기를 당하거나 결혼을 하고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좀 이성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미리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좀 시리즈를 좀 인과응보뿐 아니라 그런 시리즈를 좀 해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일본 분들은 정말 좀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 사람이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리고 사기 수법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고 절대 부자 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 사람뿐 아니라 주변 가족 지인들까지도 불행해진다고 하니까 나 혼자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다음엔 제가 시리즈에 좋은 사람 알아보는 법, 사기당하지 않게 사기꾼 판별하는 방법 이런 시리즈를 좀 몇 개 찍어 볼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 인맥을 형성하시면서 투자나 아니면 사업 아니면 일 이런 걸 같이 추진해 보시면 좋겠지 않나 싶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해자가 어떤 인과응보를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고립되고 왕따 당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좀 위험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게 좀 소문이 많이 날 것 같고, 이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곳, 구석구석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나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다 보니까 어떤 업계라던가 동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거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평판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돼도 그 평판을 익히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따시킬 명분이 생기게 돼요. 저 사람 조심해라,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왕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뭔가 누군가의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글이 퍼지든 기사로 퍼지든 뉴스로 퍼지든 시사 프로에 나오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위험한 사람인지, 어떤 수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같은 게 좀 까발려지게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범죄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미디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수법으로 인해 이 사람이 일반에서 벗어난 범죄 수준이다라는 게 인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 사람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 사람이 약간 제가 볼 땐 동문이나 동창 사이에서 굉장히 나쁜 일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게 약간 예체능 계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평생 그쪽에서 좀 뭔가 안 풀리고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 동문동창에서 이 사람을 리젝하고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벌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업계 동문 사이에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어서 소외받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소문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이 좀 약간 자기 팔자 자기 꼬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명확히 자기를 미워하고 어떻게 싫어하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원한을 많이 사가지고 누가 자기를 괴롭혔을 때 그 가해자가 누군지 짐작조차 안 되는 수준까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쁘게 살았냐면은 착하지 않네요. 기본 선하지가 않고 착하지가 않고 좀 배운 게 없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일부러 해코지를 하고 못되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약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는 걸 보고 즐기고, 좀 그런 범죄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이다 보면은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다른 식으로 수동 공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거든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거는 좀 고쳐지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남이 안 됐으면 좋겠고, 남이 망했으면 좋겠고, 남이 힘들었으면 좋겠고, 남이 아팠으면 좋겠고, 쓰러지면 좋겠고, 진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마음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착한 사람은 말만 해도 그 기운이 나타나고, 나쁜 사람은 입만 떼도, 아니 그 눈빛이나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를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말이 없죠. 언어가 없죠. 그런데도 기운으로 다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런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굉장히 선과 반대된 악한 어떤 악의 그 자체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전두엽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뭔가 사이코나 소시오패스 반사적 인격장애의 인격 그런 부분이 있다. 사회적인 좀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발언이나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다쳤을 수도 있고 환자들을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인 어떤 명예에 매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타고난 팔자가 좀 이렇대요. 타고난 팔자가 이렇고 사주에도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업이 많은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좀 그런 게 타고난 사람이다 원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선과 악의 그 악을 담당하는 그 악마학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사람들이 보면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한 경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진짜 이상하고 나쁜 사람에 대한 그 악한 부분을 상상 초월인 거를 잘 교육받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갱생이 되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좀 기대감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도 좀 방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쁠까? 진짜 그렇게까지 악한 걸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좀 온실속 화초처럼 좀 자란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실제로는 참 인두겁을 썼다고 다 인간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대규모 빠른 성장을 이루면서 초창기에는 축생계 사람들도 많이 사람으로 많이 태어난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짐승의 영혼인데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러 생을 자기의 의식주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잘 뭔지 모르는 그런 영혼들도 굉장히 많다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이 그냥 선량하고, 그리고 나는 뭐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도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걸 거야 하는 그런 상상. 근데 실제로는 나를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무언가를 뺏거나 건강을 뺏거나 나의 성공이나 그런 거를 짓밟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그게 2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해자가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단톡방을 설치를 하든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남들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고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망치는 그런 나쁜 성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험인물, 요주의 인물로 여기고 격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지만 또 신기 있는 분들도 많이 태어나서 신의 자손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이런 종류의 인두겁을 쓴 인간 같지도 않은 영혼들을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우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박살이 나고 평판이 나쁘고 친구가 떠나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없고 그런 무리에서도 좀 내쫓김 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억지로 들어가더라고 왕따를 당하고 이 사람이 변명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 사람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시작을 하려고 해도 거기서 좀 눈치 빠르거나 피해받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해도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사람은 인간이라면 그래도 남에게 좋은 마음을 내고 주변 사람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그 부분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고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을 그냥 계속 망가뜨리고 싶고 병들게 하고 싶고 인상 쓰고 울게 만들고 싶고 망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그냥 궁극적인 그런 영혼에 박힌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악의 에너지가 뭉쳐서도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그 악의 에너지라는 뭘까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겠죠? 그런 기운들이 뭉쳐서 인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행히 그래도 이 사람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이 좀 많고 여러분들뿐 아니라 이 사람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직 세상은 살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잘 승승장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 도래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제지를 받고 사람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찍힌다는 거는 그래도 제정신 바뀌고 선한 에너지가 득세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약간 정신병으로 온 것 같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는 척을 한대요. 그리고 나는 항상 외롭고 힘들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뭔가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인연을 이어가면 앞으로는 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세뇌를 시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철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정신병이 있다는 게 좀 확신이 들 정도로 일반인에서 벗어난 어떤 부분이 관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보더라도요,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에 찬 사업가들은 사기꾼이 100%였다라는 어떤 관상가의 그 경험담을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대입을 해보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실력이 있는 사업가들은 목소리가 들릴락 말락 하면서 자기를 크게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용감한 목소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조용조용한 분위기인 사람들이 큰 돈을 벌거나 큰 사업가였다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을 하고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고 그리고 이제 잘난 척을 하고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속빈 강정뿐 아니라 속이 뭐 썩어 문드러져서 주변에도 그닥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을 앞으로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기준에 대입을 해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날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20살 시대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마주칠 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내가 잘났다, 목소리 크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활발해 보이는 사람들이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굉장히 좋은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서도 벗어나야 되지 않나. 광상학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 속빈 강정인 부분이 있고, 속은 썩어 문드러졌거나 정신이 막간 사람들이 좀 그런 식의 막무가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높이 있을 때 제거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명예가 실추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심하면 수술을 하거나 아프거나 남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좀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일 수도 있지만 명예적으로 해석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잘 나갈 때 뭔가 구설이 나거나 재기 불가능한 어떤 구설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무리 본인을 해명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이 사람이 나쁜 소문에 시달리게 되어서 어딜 가더라도 이 사람이 좀 고립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좀 그런 마녀 사냥 있죠. 유명인들이나 좀 인기인인 분들이 어떤 구설이 터지면은 정말 몇 개월 동안 기사뿐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모든 게 까발려지고. 이 사람이 좀 모든 게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혔고 가족들을 해체시키고 힘들게 했는지, 이런 악행이 좀 까발려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기부를 하든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을 하려고 해도 그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받을 복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권력을 잡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거를 못 참고 그 사람을 저격을 하고 끌어내리고 죽이고 짓밟았다면 남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자연스러운 부분을 없앴다 보니까 좀 업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좀 보면은 이 사람이 명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실추당하는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는 건 아니고 이게 신기 있거나 뭔가 좀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게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르게 되는 모습이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예적인 부분에서도 실추가 있지만 물리적인 몸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아파서 수술수도 보이고 실제로 뭔가 무기 같은 거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거짓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이 사람을 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아프거나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이 사람이 거짓 인생을 살아왔고 국적을 속였거나 아니면 지역을 속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행하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행하다 보니까 그 업보가 이 사람을 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은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쁜 거 있죠. 나쁜 사상이나 공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런 악랄하고 나쁜 사람으로 변모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을 한 권만 읽은 무식한 사람이 한 권만 읽은 게 제일 위험하다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에 심취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의 기반이 돼가지고 남을 깎아내리고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거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행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여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무지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왜곡된 시각과 가치관으로 여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고 흡사 어떤 사이비 종교나 어떤 위험한 사상에 심취가 돼가지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벌은 이 사람의 악행이나 나쁜 부분이 두고두고 회자가 돼서 글로써 후손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이런 게 계속 두고두고 회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전래동화 같은 걸로도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음식에도 뭔가 스토리가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식에도 뭔가 영향을 준다? 그렇게도 보이는데 아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의식주 중에 음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거나 힘든 일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쁜 음식을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괴로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이고 앞으로는 얼굴 들고 살기 힘들 거고 강한 척을 해봤자 다들 약하다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사람이 좀 가족적인 부분에서 어떤 좀 불화가 있거나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까발려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원한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에게 피해받은 가족들도 좀 많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에게 원한을 가진 그 수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원한 에너지에 망쳐지게 되는 인생이 앞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화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노도 좀 많아요. 정신병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이 관련된 카드가 뜨는 거 보면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어릴 적부터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 나쁜 사상을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이런 괴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사라지든 아니면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순간부터 이 사람이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살운이 있고 살해당할 운이 있고, 좀 많이 좀 칼이 몸에 이렇게 닿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좀 이 사람이 결혼한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쭉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도 잘못을 했고, 어릴 때 본인도 어떤 아이일 때부터 어떤 트라우마가 느껴진다 라고 카드에서는 보이고, 앞으로 또 더 망할 부분은 능력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인정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꿈을 실현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심하면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하면, 네, 그런 모습, 몸에 칼을 대야 되는 모습이 좀 보여요. 물리적으로나 명예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칼자루가 이 사람을 좀 에워싸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좀 잘못된 사상이 머리에 주입이 돼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좀 약간 잘못된 사이비나 사상에 주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악인이 되었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신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신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로는 이 사람은 지지받아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사랑을 얘기해서도 안 된대요. 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좀 교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인으로 살면서 좀 이렇게 세상에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좋겠다. 자연의 모든 신이 좀 깃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교화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더 만들 거냐면 배워놓은 돈, 벌어놓은 돈 같은 거 다 거지로 만들 거고, 싸움이 끊임없는 인생으로 만들 거고, 이 사람이 숨겨놓은 자식이 있거나 앞으로 생길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싸움에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갖고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거지가 되지만 이 사람의 후손, 자식, 그 밑에 이 사람의 이 사람과 관련된 그 가족들마저도 좀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마치 그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가지고 사냥을 떠나서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빈곤해지게 되고 굉장히 몸이 아프게 되고, 예, 그리고 신이 떠났네, 신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을 이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랑이 없네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없고 다 이용하려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가난해지게 되고,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도
먹고 살 걱정할 정도로 좀 뭔가 돈이 없어지게 돼요. 거지가 되고, 빚이 생기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 사람의 악행이 자꾸 두고두고 회자가 되다 보니까 재기하기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어떻게 뭐 이렇게 기존에 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오늘 이제 리딩을 보시면서 여기 카드에서 얘기하기로는 오늘 제가 뽑은 이 카드와 리딩이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팠던 부분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리딩이 조금 정확할 가능성이 있대요. 믿어달래요. 그래서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자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초리타로가 말한 이 리딩이 믿음직한 점사고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을 좀 믿어달래요. 신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신과 함께인 그 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항상 편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꼭 어떻게든 정말 나중에 정말 다 얻을 것 같을 때 싹 다 없애버릴 거라고 하거든요. 마치 그 성경에서 나오는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서 멸망시키듯이 이 사람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홍수로 쓸어가지고 대혼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빈 털터리로 만들 테니까 이 점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신과 함께 항상 하면서 이 따스한 이 신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봄날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생길 거고, 내 에너지로 인해 사람들이 나의 따뜻한 에너지, 봄 같은 에너지,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최후를 끝까지 살아남아서 지켜보시고, 신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신의 그 은총, 그 위대함, 그 에너지, 그것과 함께 하면서 이런 사람의 몰락을 같이 지켜보자고 신께서 강력히 여러분들께 주장을 하고 또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